중국의 공세적 외교 전략과 미국의 후퇴, 다극화 세계 질서 속 미중 전략적 충돌의 향방, 서론 국제 질서의 균열과 중국의 기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가장 큰 미해결 질문은 기존 국제 질서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 거부가 중국의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기구와 다자 협력체제를 구시대적 산물이자 미국을 올가매는 무기로 규정하며 연일 공격했다. 2025년 9월 유엔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제도를 새로운 문제를 양산하는 장치라고 비난하며 미국의 일방주의적 노선을 강화했다. 이에 대한 중국의 초기 반응은 신중하고 제한적이었다. 상호 보복성 관세를 주고받는 수준에서 대응하면서 미국이 동맹을 소외시키고 국제 무대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데 만족했다. 그러나 이제 그 시기가 끝나고 베이징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외교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본론 1. 상하이 협력기구와 새로운 외교 무대. 중국은 2025년 9월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를 주도하며 대대적인 외교 행보를 펼쳤다. 시진핑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손을 맞잡고 유라시아 전역에서 온 18개국 정상들과 회동했다. 불과 며칠 뒤 베이징에서 열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서는 푸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양옆에 세우고 급격히 팽창하는 중국 군사력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TV로 지켜보며 그들이 내가 보고 있기를 바랐고 나는 보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이는 오히려 중국이 노린 그림이었다. 세계 정치의 주도자였던 미국 대통령이 주변부의 관객으로 밀려난 모습은 국제 질서의 균형 변화와 미국의 위상 약화를 상징했다. 본론 이 중국 중심 다극 질서 구상. 시진핑의 목표는 미국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기존 질서를 전복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이 스스로 포기한 공간을 메우며 다극화 세계 질서의 중심축에 중국을 세우려는 전략이다. 베이징은 국제기구와 다자체제 안에서 힘과 위상을 키우며 제도적 무게 중심을 중국 쪽으로 옮기려 한다. 이는 제도를 내부에서 개조하여 결국 중국이 규범을 설정하는 위치에 오르려는 장기적 시도다. 특히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공백을 보이자 중국은 그 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브라질, 인도 등 주요 신흥국과의 관계 강화,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인하와 무역 약속,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의제에서의 협력 강조는 그 대표적 사례다. 본론 3대조되는 미중 담론. 트럼프 행정부는 기술 민족주의를 전면화하며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반면 중국은 상하이 세계 AI 컨퍼런스에서 AI 시대의 글로벌 연대를 기치로 내걸며 포용적 이미지를 부각했다. 기후변화 의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기극이라 규정하며 유엔 정상회의를 보이콧했지만 시진핑은 비록 미흡하나마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국제적 박수를 받았다. 이러한 대비는 국제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미국이 후퇴하는 자리에서 중국은 책임 있는 글로벌 행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한다는 것이다. 본론 4 국제질서 재편의 상징들. 특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군사 퍼레이드의 상징적 인물로 전면 배치한 것은 미국에 저항하는 자를 환영한다는 중국의 메시지였다. 푸틴, 모디, 이란의 페제시안 대통령까지 베이징에서 화려하게 대접받았다. 이는 미국과 대립하거나 독자 노선을 걷는 국가들에게 중국이 새로운 우군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전략적 연출이었다. 시진핑은 이어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유엔 체제 내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강화하려 했다. 그는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계 질서를 약속하며 개도국의 지지를 호소했고 이는 미국이 유엔을 홀대하는 태도와 대비되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본론 5 중국 전략의 구조와 한계.
중국은 기존의 개발, 문화, 평화유지 분야에서의 저강도 활동을 넘어 이제 국제규범과 제도의 중심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나섰다.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는 그러한 전략적 도구다. 이미 동남아, 중앙아시아, 태평양 섬국가에서 안보 협력과 치안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중남미에서도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리라 보장할 수는 없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경제적 보복 조치 등에서 이미 많은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국가들은 중국 주도의 질서가 또 다른 종속을 의미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독자적 자율성을 지키려는 저항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중국의 공세적 외교가 세계적 재편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파편화된 무정부적 다극체제를 낳을 위험도 존재한다. 결론, 미국의 선택과 미래 전망. 향후 수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다자주의와 동맹을 회복할 가능성은 낮다. 미국 내 여론은 동맹과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미국 우선주의와의 괴리로 정책 전환은 요원하다. 이로 인해 중국은 당분간 국제 무대에서 사실상 무주공산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성공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견제, 중국 내부의 모순, 그리고 차기 미국 행정부의 정책 전환 가능성이 모두 변수로 작용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미국이 스스로 구축했던 국제 질서를 포기하는 사이 중국은 이미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짜고 있다는 사실이다.